7시 13분입니다. 오늘 경제 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혜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운 박사? 네, 안녕하세요. 네. 뭐 AIIB 우리도 참여했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요. 네. 정식 서명이 있었죠? 네. 결국 금융 질서의 지각 변동, 중국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이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문이 열렸다 정도이지 뭐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아시아 지역의 도로나 항만 같은 이런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로는 이제 처음 생기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그런 옛날 체제가 생겼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국제금융기구는 미국이 주도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이름을 아시는 IMF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렇죠. 네. 뭐 ADB라는 아시아 개발은행, 개발은행. 뭐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처음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주도로 이제 쏠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하나 겨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각 변동이라는 것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요게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기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이제 항만이나 다리나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대가로 중국이 지금 이제 과잉 공급이 돼서 골치가 아픈 국내 시멘트나 네. 철강 이런 거를 그 나라에, 돈을 그렇죠. 빌리는 나라에 빌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좋고, 또 이런 자기들 설비가 과잉 공급돼서 과잉된 골치 거. 아픈 것들을 수출해서 좋고, 처리하는 거죠. 예,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고마워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 좋고, 네. 여러 가지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도 그 뭐 독일까지 참여하고 많은 나라가 AIIB에 참여하는 것은 무언가 그래도 챙길 게 있기 때문이고 이쪽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아 시장이 이제 엄청 큰 시장이죠. 나라도 많고, 네. 또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과 똑같은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계산을 하고 참여한 거죠. 네. 여기에 많은 인프라가 이제 건설될 거가 앞으로 우리 중국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돈을 빌려주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 수출을 할 수 있고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중국이 여기 보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거를 중국이 자기들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끼게 되면 중국이 여기 이제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파이를 많이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여기도 우리가 같이 끼게 되면 우리도 엄청 기회가 커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1대1로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실크로드 옛날에 그 과거 네. 영광, 19세기 이전의 그 영광을 자기들이 21세기에 재현해 보겠다는 일종의 세계 경제 패권을 지겠다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 자기들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육로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네. 그 육로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 더 붙였어요. 네. 그래서 신 실크로드 꿈이에요. 이걸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하면 우리도 상당한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죠. 네. 그런데 57개 회원국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서 얼마나 돈을 냈느냐, 네? 자본금을 얼마나 네네. 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지분 확보랄까 영향력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장이라고 그럴까는 저 준리친이가 그 중국 사람이 맡게 됐다는데 네. 그 부총재라고 그럴까 그 네네. 자리가 몇 자리나 될런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한 5번째로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부총재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물밑 작업이 상당할 것 같아요. 예.
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시아 개발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ADB요. 예, 네. 그게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거든요. 네. 아시아 지역에 이제 개발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니까 어떻게 보면 AIIB랑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총재가 있고 부총재가 6명이에요. 네. 그러니 이것도 이제 부총재가 한 여러 명이 되겠죠. 아직 네. 정해지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57개 회원국 중에서 지분의 등수로 보면 5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부총재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든 얻어내야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얻어내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얻어낼 거라고 봅니다. 얻어내면 또 무슨 일이 좋아지냐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도로나 항만 또 네. 통신, 에너지, 이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 이런 데까지 기술과 역량은 충분히 갖추었는데도 네. 우리 기업이 그동안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많이 밀렸었습니다. 네. 왜 밀렸냐? 우리가 이제 장기 자본 조달이나 이런 분야 금융이 좀 못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부총재 자리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되면 네. 이 우리 AIIB 이번에 생겨지는 이 AIIB를 지렛대 삼아서 네. 이런 금융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네. 또한 여기서 이제 낙후된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뭐 도로나 네. 항만이나 뭐 이런 건데 네. 역시 이제 북한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네. 그쪽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그 두만강 유역이라든가 네. 떠오르고 있는 그쪽에 좋은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그 총재 자리를 중국에 갖게 될 때 중국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어떤 최종 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아, 네. 중국이 지금 현재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 이제 75%까지 이제 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30%를 합하면 한 나라인 중국만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중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주도권이라는 게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진 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고 자기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가지려고 미국에 대항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그동안 노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남아라든지 네. 다른 회원국, 지분이 적지만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회원국들과 전략적인 공조를 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만강 지역 개발도 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 AIIB의 자금을 지원받겠다. 그래서 네. 자기들 북한 개발에 나서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민간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를 네. 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개벽 개방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 기회는 왔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겠죠. 네. 낙후된 금융에 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셔서 네. 요즘 홍콩이나 뭐 상하이 이런 데서 한국의 금융 뭐 투자 또 그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뉴스가 있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금융이 사실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이 우리가 다른 분야는 상당히 이제 평가를 받죠.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네네. 세계 제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금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금융이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네. 산업에 걸맞는 그런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훈 박사가 우수한 경제학자인데 제자를 좀 잘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한 30초 정도 그리스 네. 사태가 주는 교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81년에 파판드레우라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모두 해드리겠다고 한 이후 네. 완전히 그리스가 복지 경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박사과정까지 무료로 해주고 기숙사까지 다 무료로 해주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연금을 100% 드리는 네. 그런 거의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파판드레오라는 대통령이 처음에 왔을 때는 26%에 불과하던 국가 부채가 네. 나중에는 150%를 넘어갔습니다. GDP 대비로. 네. 이러니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나라가 됐고 오늘로써 사실 예. IMF도 구제금융을 연장해주는 걸 거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부도 상태를 맞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뼈 아프게 느껴야 됩니다. 저희 국민들도. 예. 이혜훈 새누리당 전 의원 경제학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23분입니다.